네, 잔매거진 매주 목요일 이 시간 따뜻한 잔소리라는 타이틀로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희망 분야의 채용 정보에서부터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관심 기업의 정보까지 저희가 모두 꼼꼼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와 함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죠. 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인터넷 주소 통해서 여러분들 취업에 관한 다양한 문의사항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전문가 두 분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첫 번째 고민 의뢰자의 사연부터 만나볼 텐데요.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잔소리.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서울소재대학 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대학을 올 때는 구체적인 진로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취업을 할 때가 되니까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전공인 통계 관련 전문직은 많은 곳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통계학과 전공 학부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직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고민 상담은 스튜디오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학년 학생이고 통계학을 전공을 하고 있군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을 점수에 맞춰서 가게 된 경우에 반드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현정 컨설턴트도 이런 학생들 많이 보셨죠? 네,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진로 고민을 좀 하면서 충실히 전공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제가 대학을 오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그때부터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과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분께 저희가 따뜻한 잔소리 해드려야 될 텐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현정 컨설턴트 나와 계시거든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들 한번 질문 주시겠어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4학년이라서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통계학과 학생인데 제가 알기로는 통계 전문직이 많은 석사 학위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학부생으로서 이제 통계직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직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전공 자체는 좀 잘 맞으신가요? 진로를 이제 통계를 살려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제가 통계도 잘 맞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학부 전공하시면서 뭐 관련한 프로젝트나 이런 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리서치 같은 거 그런 참여는 해봤는데 다른 거는 참여는 많이 안 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일단 통계 쪽에서는 리서치 기관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이제 그런 기관 쪽에서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맞을지를 좀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마케팅 부서에서도 통계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케팅 리서치 부서에서도 이제 통계 전공자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밖에 뭐 보험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권 취업을 노리시는 분들도 통계학과 출신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별로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요즘은 빅데이터가 좀 화두를 이루고 있는데 알고는 계신가요? 어떠세요? 네, 빅데이터도 많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 관련된 직종은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 네. 일단은 빅데이터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CRM 부서나 마케팅 부서 안에서 CRM 직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제 학부생들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전 있는 쪽은 빅데이터 관련한 이제 기업들 안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전문 부서를 두려고 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M이라고 하는 게 고객 관계 관리 부서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 고객을 그냥 내가 유지를 하고 좀 이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빅데이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은 가상 고객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 전공을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기에 녹여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약에 꿈꾸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관련해서 내가 어떤 로드맵을 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학부생 수준에서 내가 크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일단 많이들 선택하는 뭐 금융권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케팅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도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이냐라고 하면 통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굳이 석사까지 하지 않아도 학부생이 갈 수 있는 곳도 충분히 많다라는 직무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밖에 두 번째 질문 하나 더 좀 받아볼게요. 어떤 것들이 또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이제 면접 같은 거를 좀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할 때 면접 볼 때도 이제 의상 같은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의상 같은 건 어떤 의상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당연히. 예. 일단은 본인이 외모적으로 그러니까 호감을 주는 외모가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져야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뭐 표정이라던가 이런 걸 먼저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이제 요소가 이제 의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혹시 정장은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어떤 색깔인가요? 저는 검은 색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신입 직원자들이 검은색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검은색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해 보이고 무거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청색, 너무 가볍지 않은 감청색 정장이라고 하면 훨씬 더 조금 신선한 이미지로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회색이나 뭐 이렇게 되면 좀 가벼운 이미지가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은갈치색 어때요? 은갈치색. 은갈치색 별로입니다. 피해야 되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진중한 모습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신선하고 밝은 이미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정색보다는 감청색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내가 비싸게 정장을 구입해 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와이셔츠 색깔이나 아니면 넥타이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미지로 밝은 이미지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이셔츠도 똑같은 흰색이라고 하더라도 노란 빛을 띠고 있는 것과 푸른 빛을 띠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자켓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 얼굴 톤에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어보고 거기에 넥타이를 보통 신뢰감을 주려면 푸른 계열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도 뭐 체크 무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선 무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굴에 맞춰가지고 한번 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내가 갖췄다라고 하면 뭐 시계라던가 뭐 아니면 뭐 안경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액세서리를 조금씩 변화를 줘가지고 본인의 개성을 좀 드러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정장을 사기에 너무 부담이 되시면은 그 열린 옥장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맞아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옷을 대여해주는 사이트인데 저렴한 가격이죠. 예, 저희가 예.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전화주신 분 궁금하신 점이 조금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방송 계속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인 조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앞을 지나다가 봤는데요. 통계는 미래다 이렇게 좀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그만큼 통계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도 많은 분야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객관화된 뭔가 자료를 내세운다라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정치, 경영, 뭐 경제, 뭐 교육, 뭐 기타 뭐 다양한 학문적 연구 분야에서도 통계가 뭐든지 기본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사님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인기 있는 직종들이 요즘 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빅데이터는 주로 현재까지는 마케팅 관련돼서 이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공공 분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세 같은 경우도 지금 납세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형태로 그런 뭐 그 통계를 내서 활용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이제 기법이고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공, 기업 또 뭐 마케팅 여러 가지 뭐 전략 향후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또 저희가 뭐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뭐 검색 엔진 같은 IT 쪽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그 활용되는 응용 범위는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고민을 의뢰한 분도 문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통계학과 학생들이 눈여겨볼 만한 분야가 있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전 리서치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기관에서는 리서치 기관으로 많이들 진출하고 계세요. 근데 좀 더 다양한 분야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금융권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마케팅 부서 안에서도 내가 고객관계 관리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던가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대기업에서 IT 관련한 업체들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쪽을 활용을 해서 뭔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관련한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재교육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내가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워낙 이사님 요즘에 또 유사 전공이 많아서 통계학과만의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뭐 통계학과는 모든 학교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전공 자체가 좀 뭐 수리적인 쪽이지만 수학과는 대부분 있지만 통계학과는 뭐 학교마다 좀 그 존재하는 학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히려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통계학은 사실은 어쨌든 거의 자연과학 쪽에 가까운 학문이기 때문에요. 네. 수학에서 통계적인 부분을 특별히 응용하고 전문화해서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쪽은 딱 통계학과 출신하면 기대하는 그런 적성이나 능력이 딱 있거든요. 역량이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일단 충족시켜야 되니까 기본에 충실하시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이나 아니면 모델링하는 그런 기법들을 많이 배우고요. 또 통계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좀 많이 또 뭐 금융이라든지 뭐 또 업종에 따라 좀 선호하는 툴들이 있는데 그런 툴들을 사용해서 이제 본인이 좀 필요한 뭐 모델링이라든지 어떤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좀 부분들을 충실하게 좀 학교에서 갈고 닦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예. 그래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수치와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의 성향도 좀 많이 볼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꼼꼼하고 이제 그 자료를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치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분석력은 필수적인 데다가 사고력, 논리력 이런 것도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쪽 분야에 진출하셔가지고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남학생 면접 복장에 대한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 이사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면접 복장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뭐 남자 지원자들의 경우 뭐 복장으로 뭐 어떻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예. 뭐 정장 자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뭐 최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좀 포인트로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사실 넥타이하고 셔츠거든요. 오히려 자켓보다도요. 근데 가끔 뭐 셔츠를 줄무늬 이렇게 하고 네. 보통 셔츠가 조금 뭐가 무늬가 들어갈 때는 넥타이를 좀 단조롭게 솔리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런 단조로운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둘 다 막 굉장히 막 정신없게 입고 오는 친구들 화려하게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아니면 반대로 셔츠가 이제 무난할 때는 좀 넥타이 약간 좀 화려하게. 포인트를 줘서 본인에게 예. 어울리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좀 가감, 우선순위 같은 걸 좀 생각 안 하고 본인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남학생들 패션 감각이 뭐 여자분들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예. 때는 제발 어머님보다는 여자친구한테 그래요. 확인을 좀 받고 좀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해드린 따뜻한 잔소리가요. 취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로 두 번째 상담 의뢰자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강주리 캐스터. 네, 두 번째 사연은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법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네, 올해 28살입니다. 지금 제가 간절히 하고 싶은 건 언론사 취업인데요. 아나운서나 방송 기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언론사 합격은 바늘 구멍과 같아서 플랜 B로 이 대기업을 준비를 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머리가 아픈데요. 특히 저처럼 방송 기자나 아나운서를 위한 언론사를 준비하는 경우 대기업은 어떤 직무 분야로 지원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역시 스튜디오를 통해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마다 이 언론사 지원하시는 분 줄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로서 또 한 말씀 해주시자면요, 먼저. 정말 예나 네. 지금이나 역시 지원자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뽑는 인원은 제한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경쟁률 또한 너무나 높습니다. 그쵸. 네, 두 분도 주변에서 이렇게 언론사 지원하는 지원자들 많이 만나보시죠? 네, 여기에서 많이 만나보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스펙적으로 되게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까 봐 이렇게 플랜 B를 준비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사님 네. 주변에도 상담 많이 해주시죠? 어떠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그래도 네. 뭐 기본적으로 항상 언론 방송 쪽이 학생들이 또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노출이 잘 되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많은데 요즘에 워낙 구직자들도 그런 취업 트렌드에 대한 또 뭐 강의도 듣고 기사도 그 보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전보다는 좀 요즘에는 언론 방송 쪽 생각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보다는. 채용 네. 자체를 사실 말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아무래도. 없어지기도 했죠. 네. 자, 그렇다면 이분께는 또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목소리가 좋으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쪽으로 희망하시는지 저희가 대충 이야기는 들어봤고요. 우리 신상희 이사님께 궁금하신 사항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언론사 준비하면서 플랜 B를 생각할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언론사 준비도 방대한 분량을 준비해야 되고, 스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준비할 부분이 많다 보니, 어떤 분야를 함께 준비하면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분야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어떤 분야를 함께 준비하면 좋을지,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은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이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학생들이 뭐 본인이 진로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런 취업 분야를 도전하는 건 좋은데 사실 경쟁률이나 또 취업의 정도에 따라서 그 대처 방안을 좀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좋고요. 또 전공 아무래도 전공이 사실은 또 일반 기업에 취업한다고 할 때 조금 본인도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많죠. 법학 네. 전공 사실 뭐 마케팅 뭐 재무회계 여러 가지 직무 있지만 기본적으로 딱 선호한다는 뭐 그런 채용 공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뭐 전통적으로 저희가 법학과 출신을 제일 좋아하는 직무가 인사 쪽입니다. HR이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인사 쪽이 인사 노무 관련돼서 어떤 법적인 노동법이라든지 그죠 근로자 뭐 그런 관련된 법이라든지 또 업무상 또 법제에 대해서 좀 그 정보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전통적 오히려 예전에는 지금보다 예전에는 지금은 뭐 전공에 대한 사실 제한이 많이 없어진 추세인데요. 예전에는 인사 쪽 같은 경우 아예 채용할 때 경영학과랑 법학과 거의 두 전공만 굉장히 우대할 정도로 인사 쪽에서는 어쨌든 법학과에 대한 그런 좀 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지가 좋다 네. 생각하니까 이제 그쪽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반 회사에 취업할 때는 인사 쪽이지만 노무 같은 경우 또 노무사라든지 좀 더 그 본인 자격증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도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고요. 또 요즘에 법무팀이 많이 생기고 있죠. 아마 법학과 출신이니까 관심 많으실 텐데 뭐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기업 간의 소송이라든지 특허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법무팀이 생기고 인원이 많이 충족되고 있는데요. 단 아쉬운 거는 법무팀 같은 경우 대부분 경력자, 뭐 최소한 변호사나 로스쿨 출신이라든지 좀 또 뭐 그 특별한 그런 경력 커리어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법무팀에서도 도와줘야 될, 서포트해야 될 인력들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간혹 또 법학과 출신 학부생을 채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쪽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밖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나 더 좀 질문을 네. 해주실까요? 네, 만약에 제가 그러면 플랜 B로 대기업을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하면 최근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그리고 혹은 이것을 위해서 좀 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네, 알고 싶어서 네. 예, 요즘 뭐 기업마다 사실 뭐 인재상 이렇게 또 핵심 키워드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많이 찾아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대가 이제 요구하고 그렇죠. 기업들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서로 또 핵심적인 그런 역량이 사실 또 비슷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크게 제가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리면 일단 혁신, 그다음 두 번째는 도전,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마인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혁신은 이미 아시겠지만 뭐 요즘 기술적인 트렌드 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회사에 이제 사업,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업 자체가 주력 사업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좀 뭐 더 이상 주력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특히나 회사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또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도전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좀 클래식화라는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전이라고 하면 너무 막 무슨 막
1000m 되는 산을 오른다 이런 도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예. 자기 개발, 작게 보면은 스스로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발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도전의 키워드를 또 강조하시면 좋고요. 글로벌 마인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수출 비중 기업들의 내수보다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을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해외 사업, 해외 진출에 대한 그런 또 본인의 강점, 뭐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외국어겠죠. 외국어나 아니면 또 해외 어학연수나 그런 해외 체류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강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재상에 나를 맞추려고 하시다 보면 굉장히 오히려 전략적으로 안 좋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나의 특성, 나의 경험, 나의 스펙 중에서 나의 강점에 맞는 인재상을 갖고 있는 회사를 찾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자신의 미래 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고요. 네. 앞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잔매거 지낸 문을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뭐 특수한 분야이긴 합니다.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 그쵸.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이 분야의 재능을 살려서 다른 곳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이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뭐 아까 전화로는 거의 법학 전공에 좀 맞춰서 진로 직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일반 기업들의 추세는 뭐 전공 제한을 좀 예전보다는 별로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언론 방송 관련된 쪽도 취업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활용해서 이제 연관된 직무로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케팅과 홍보 쪽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홍보는 제일 사실은 뭐 언론 관련된 전공자들이나 관련 분들이 홍보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기업의 홍보팀은 사실 규모가 작고 채용 자체를 많이 안 해요. 대부분 사내 관련된 뭐 그런 사보라든지 아니면 대외 관련된 사실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미디어 기자분들과 컨택해서 기사 관련된 걸 좀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좀 학생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적인 그런 홍보는 거의 마케팅 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실 이분도 제가 볼 때는 홍보보다는 마케팅 쪽으로 본인의 그런 강점을 좀 찾아서 도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영업 쪽도 사실은 뭐 법학 전공하셨지만 본인 성향이 굉장히 외향적이고 뭔가 사람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법학 전공하신 분들 법 관련된 그런 또 분야에서 또 영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도 뭐 지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대기업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계획을 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막연히 대기업 갈 거예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타겟을 좁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법학과밖에 없으니까 네, 네. 신당 이사님도 그쪽에 포인트를 두신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관련 경험이나 또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제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디테일하게 내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언론사나 방송 기자 쪽을 이제 준비해 왔던 과정들 속에서 내가 또 어떤 것들을 더 잘해왔다라고 하는 게 좀 특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꼬집어가지고 내가 자소서에 녹여놓든지 면접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대기업도 무난하게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취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고민들을 쭉 듣다 보면 아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을 잘 하고 있다라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정말 이분은 너무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이 너무 방대하다. 네, 정말 네.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상담을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성향적으로는 오히려 좀 그런 플랜 B까지 생각하시는 게 괜찮은 그 좋은 미리 좀 대비하고 고민하는 성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칭찬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이제 주로 법학과 전공 학생들이 들어갈 때만 사실 취업을 일반 기업 취업을 생각하고 법학과 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제가 과거에도 뭐 법학과 출신 학생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직무나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하시니까 직업 탐구 특히나 일반 기업이나 직무에 대해 탐구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용 공고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과거에 뭐 상반기라든지 작년 하반기 채용 공고를 좀 많이 훑어보시고 그 중에서 본인의 그런 전공 그러다 보면 또 법학 아직도 뭐 법학과 우대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회사를 먼저 리스트업을 해서 향후에 이제 졸업하고 취업할 때 그런 회사 위주로 좀 지원하는 전략을 짜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이 기업의 인재상을 네. 질문을 주셨었는데 실제로 저는 궁금한 게 기업마다 그러면 직원들 보면은 인재상대로 역시 도전적이야. 역시 창의적이야.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나요? 어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런 상들이 있기 때문에 인재상들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네. 꼭 거기에 막 걸맞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되게
크잖아요, 기업 내에.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기업이 지향하는 바를 쫓아가는 그런 마인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구축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언론 기사를 봤을 때는 뭐 삼성은 이런 사람, 뭐 롯데는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그 설문조사가 된 것대로 보기는 했었는데요. 꼭 거기에 내가 걸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 지원하면 안 돼? 이런 건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맞춤을 해가지고 내가 지원을 한다면 이거 아까 신상희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업에서 나한테 러브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저희가 해드린 따뜻한 잔소리 토대로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는 1부 마무리하고 2부 준비할 시간입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지역별 채용 정보가 준비되어 있고요. 따뜻한 잔소리는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크고 작은 고민들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